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이틀 연속에서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주말에 워낙 미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이 올랐던 자리를 보니 나스닥 시장이 2020년 3월 코로나가 이제 터졌을 때 폭락했다가 이제 급반등했던 자리가 50월선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찍고 올라간 거 봐서는 혹시 추세적으로 바뀌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있겠죠. 물론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바뀌었는지 일적인 반등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찍고 올라갔으니까 한동안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찍어 눌렀던 재료들,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지표 나오고 그다음에 주요국 중앙은행 회의가 진행되면서 이제 물가가 정점이 아니구나. 그리고 긴축을 세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가 나빠지겠구나. 이런 어떤 시장으로 흐름이 안 좋아졌던 거였잖아요. 악재, 물가지표 나오고 나면서 매도와 공매도가 나왔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악재, 경기가 진짜 나빠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한바탕 더 빠지면서 투매가 나왔었는데 그 즈음 됐을 때 현물은 매도가 나왔지만 일부 파생 세력들, 외국인 투자들이 옵션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또 반등 쪽에 베팅을 했었잖아요. 시장은 계속 빠지는데 반등 쪽에 베팅을 하더니 갑자기 악재가 완화가 됐죠. 연준 인사들이 경기 침체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발언을 하고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잠정치보다 낮게 나와서 인플레이션 압박감이 좀 덜해진 것 같다. 이게 사실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온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자체를 호재로 인식을 하면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매수 들어왔는데 이게 아마 공매도 청산이 상당 부분 붙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도 있었겠지만 공매도 청산이 붙어지면서 어떤 하나의 어떤 악재로 빠졌던 사이클이 일단은 하나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물론 이제 이후에 시장은 연속적인 매수가 붙어 들어오면 공매도 청산은 더 세지고 기다리고 있던 신규 매수도 같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안 들어온다면 그러면 쇼커버, 공매도 청산으로 끝, 신규 매수 전혀 없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외국인 투자들이 6월 들어서 이틀 연속 매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3일 이상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간다라면 일단 이제 공매도 청산 이후에 신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근데 일단 일정상 시장이 망가지기 시작했던 게 6월에 이제 미국의 CPI, PPI 나오고 중앙은행 회의 이어지고 이 일정에서 망가졌던 거였는데 다음 일정이 13일에 CPI 나오고 14일에 P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저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악재가 엄청나게 크게 확대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반등하고 매물 소화하고 반등하고 매물 소화하고 좀 이런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되게 영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폭락할 때 풋을 그렇게 열심히 팔고 콜을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금요일이 시장이 금요일부터 급반등을 하니까 콜을 팔고 또 풋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완전히 시장을 가지고 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 보면 시장에 조금 안도감을 줄 만한 뉴스거리가 조금 더 많았죠. IMF에서 미국의 성장 전망치를 하향하면서도 침체는 피할 것 같다. 이 침체의 기준이 뭐냐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하고 침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은 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이제 JP모건의 콜라노비치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강세론자죠. 그러니까 미증시가 이번 주에 급격한 랠리 나올 것 같다. 왜냐면 이제 포트폴리오 재편 때문에 연기금을 비롯해서 이제 몇몇 큰 손들이 이제 상반기 포트폴리오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서 또는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과정이 좀 나와서 이번 주까지는 증시가 좀 강할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럼 미국이 이번 주에 올라간다면 우리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 주재료 현대차가 오늘 되게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지배하기 시작한다.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면서 대형주 쪽에서도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뉴스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러시아 디폴트 문제 있었지만 그거를 크게 투자들이 의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는 다른 건 모르겠고 외국인들이 2,600억 이게 사실 엄청나게 매수한 건 아닌데 일단 반갑죠. 예,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가 좀 매도로 갈 수 있는 사이클이었는데 어쨌든 금융투자의 매도를 외국인들이 받아내주면서 지수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고 코스닥은 비록 이제 매도지만 이게 장 초반에 코스닥 매도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10시 넘어가면서부터는 매수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양시장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매수한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게 시가총액 상위 전차 군단 들어가고 2차 전지 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 자동차 전기전자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 구성도 되게 좋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출주 쪽에 매수가 들어가는 게 우리 증시가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건 개인들이 콜 사고 풋 팔고 외국인들이 콜 팔고 풋 사고 약간 이제 포지션이 좀 바뀌는 조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이슈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들 매수는 이게 이제 실제 매수인지 공매도 청산만 들어오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숏 커버를 넘어서 좀 이제 추가적인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되려면 이번 주 나머지가 4일이잖아요. 최소 이틀 이상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에 따라 달려 있다. 그래서 더 들어온다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7월 일정, 미국의 CPI, PPI 일정 근처까지는 조금 더 지수가 올라갈 공간이 좀 생긴다고 봐야죠.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 동향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일정, 그러니까 곧 뭐 다음 주에 당장 미국의 고용지표 나오긴 하는데, 고용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물가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를 또다시 주목을 하고 물가 지표 보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미국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회의를 또 보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일정이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때까지는 이제 밀려도 다시 한번 재반등 시도할 가능성은 좀 있다. 왜냐하면 악재로 생각하는 건 물가가 높게 보이니까 악재로 작용을 한 건데, 그 물가를 숫자로 보여준 게 이제 지표 발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이제 조금은 투자들이 밀릴 때 좀 매수해 볼 만하다, 이런 정서들이 조금은 더 있긴 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환율인데, 오늘 환율이 1% 가까이 좀 빠졌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매일 빠질 수는 없겠지만 1,300원 근처도 가지 않고 1,290원대 초반에서 자꾸 밀어내리면서 아예 1,250원으로 가는 환경이 생긴다면 외국인들이 5월대 같이 조금 더 매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여전히 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많이들 올라가는데, 이제 자동차, 전기전자 제가 딱 두 개만 꼽았는데 얘들이 계속 가야 돼요. 이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서 시장을 주도해줘야 이 수출주들이 올라간다라는 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없다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료에서 좀 벗어났다라는 티를 계속 내주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우리가 이제 그 과거 미국의 S&P 500 지수 하락장에서 나왔던 반등 보면 하락장에 막 20포인트 넘게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IT 버블 때고,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작게는 7%, 크게는 24%나 반등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요번 하락하는 과정에서 또 그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반등 시도가 있었고, 심지어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반등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시장이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이전 고점까지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은 조금 투자들이 조심스러워 하겠죠. 근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여기서 그대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베어마켓 랠리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건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말고 외국인들 돌아가는 수급, 환율, 그다음에 업종 이런 거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때 나오는 변수는 제가 또 계속 수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